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자, 어제는 대북주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돼지 열병의 날이었습니다. 파주에서 돼지 열병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발생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 관련주, 육류, 그다음에 뭐 그 육계, 그다음에 백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날아갔다는 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올라갔고요. 수산물도 좀 올랐지만 다시 음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수익은 좀 적게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손 FNG를 한 19% 정도 수익을 내고 다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저의 매매 관점은 이제 좀 그렇습니다. 미리 선취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달라붙기 전에 한 반 박자 혹은 한 박자 전에 이제 수익을 빨리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만든 거 보면 2주 전에 이제 돼지 열병 관련주랑 그 다음에 조국 이낙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자, 그때가 한번 강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딱 급등했는데 그 이슈가 자세히 보면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이야기로 떴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난리 났는데 왜 한국에서 강하게 급등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선 FNG가 지금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4분할로 한번 나눠보면 뭔가 이렇게 특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참 세력이라는 그 물량을 많이 가진 자들이 어떤 계산법이 여기 속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4분할이 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자면 자, 여기 이 박스 구간이 있어요. 이 박스 구간. 자, 보시면은 이 박스 구간이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19년 3월까지 길게 박스를 횡보를 하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자,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잡지 못했다면 그죠? 이때도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 전까지 거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어떤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데 고점을 연결한 선 따라서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자, 이거 돌파가 나왔어요. 자, 돌파가 나오면 첫 번째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이죠.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인데, 자, 터지면 나왔는데, 이게 한국에서 돼지 열병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중국에서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얍삽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올리기 위한 뉴스를 터트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뜬금없이 여기서도 중국에서 발병했다, 여기서 중국에서 발병했다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대 양봉이나 전환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 터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상승을 한번 하겠다는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오르고 난 뒤에 좀 가까이서 볼게요. 확대해가지고. 가까이서 보자면, 자,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올라갔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가 이렇게 버텨졌어요. 자, 그러면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이죠? 보이고, 그러면 저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겠구나 해서 CJ 시푸드처럼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해서 1차적인 매수를 했어요. 1차적인 매수. 근데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어, 여기 상단선 혹은 여기 중간점 지점. 자,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일단은 추세를 돌려내는 거는 맞으니까 과연 그 다음 지지가 언제 나오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봤는데 자, 여기서 돌려내는 모양이 보였어 이틀 동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1차 매수 그리고 여기서 2차 매수를 했고요. 여기 또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아주 작은 수량이지만 3차 매수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자, 오늘 드디어 뉴스가 터졌죠. 뉴스가 터지고 오를 때, 자, 여기서도 사실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자,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높게 잡기도 하고 얘는 좀 낮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지열병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좀, 한 발짝 빨리 매수하고 한 발짝 빨리 매도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만약에 냈다면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냐? 물론 자리를 또 주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자리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한국 방안에 대해서 뭔가 지금 조율이 들어가고 올해 안에 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 이런 애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금 화장품, 면세점 강하게 뛰어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선침해가 가능한 거죠. 이것도 선침해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어, 또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자, 수소차가 있습니다. 제가 수소차가 좀 상승 이후에, 자, 수소차가 자,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굉장히 1차, 2차, 3차 어떤 거는 상승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오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길게 횡보했어요. 6개월에서 8개월.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지금 돌려내고 있는 뭐 풍국주종 이렇죠. 돌려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 친구를 지금은 잡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반발짝 좀 빨리 움직이자라는 거죠. 자, 수소차 관련주에서 한번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한 게 대북주예요. 대북주가 이전 제가 어제 만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올릴 때 세력들은 되게 좋겠죠.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완전 싼 가격에서 올리면 그만큼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러고 난 뒤에 대북주가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는 오늘같이 그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를 때 나는 그냥 수익을 만끽하고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눈치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돼지 열병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장주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상황을 봐서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을까 싶으면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겠는데, 이번 대장주는 그 백신 그리고 방역 관련주들이 대장주예요. 이게 보면 이글벳,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대성미생물, 진바이오텍, 체시스, 우진 BNG 뭐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상한가 갔고요. 근데 이글벳 같은 경우에 이제 점상이 갔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자리가 다 있었어요. 보면은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자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자, 항상 추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는데 주봉상입니다. 자, 요런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난 뒤에 돌려내는 자리죠. 돌려내는 자리인데 이 안에서도 물론 매수를 가능하겠지만, 자, 여기가부터는 진정하게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자리는 이전 고점까지 봅니다. 근데 이거 돼지 관련 열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땐 좀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보유한다면은 최소한 이 중간선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은 수익을 실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정 이후에 다시 더블바닥 만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올렸죠.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나 관심은 그럼 어디서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얼마에서 사서 얼마에서 팔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고기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더 미래를 봤을 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가 잡아준 자리예요. 그죠? 자, 이 자리가 박스로 길게 행보했던 자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서 강하게 치솟았고요. 자, 패턴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려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데 조정이 나왔죠.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했는데 이글벳은 많이 올라간 만큼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데 어디가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냐 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더블 바닥을 확인을 하자. 자, 저점은 계속 떨어뜨리는데요. 저점은 계속 떨어뜨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돌려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 만들고 다시 이렇게 올려냅니다. 자, 그러면 자, 저점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가격을 잡아주는 자리가 어딘가 했을 때 이 더블 바닥 만들 때 자, 이런 W를 만드는 그런 자리를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도 물론 봐야 되고 여러 가지도 봐야 되겠죠. 이격도가 좁아지면서 같이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골든 크로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볼 때 자, 요런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뒤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차트의 모양들을 나오면은 우리가 좀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바이오 한번 볼게요. 제일바이오는 그냥 삐죽삐죽하죠. 삐죽삐죽. 일봉상도 굉장히 삐죽삐죽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쓰리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올렸을 때 한 5,500원 정도에서 쓰리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올랐는데 한 5,500원까지는 아니고 5,400원 정도 지금 고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장 다시 눌렀다가 돌파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또 여기 형성돼야 되겠죠. 이 아래. 근데 저점이 이제 여기 형성됐어요. 그러면 자, 이런 자리요. 이런 자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자리를 잘 보고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매수의 자리는 며칠 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가 좀 노리자. 바닥을 만드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중앙 백신 한번 볼까요? 중앙 백신도 보시면은 얘는 좀 약한 것 같아요. 17%. 야, 그냥 넘어갑시다. 대성 미생물이죠. 자, 뭐 얘도 좋았어요. 위에서 계속 놀았고요. 지금 떨어질 때 또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는 특별한 자리가 이 노란색인 21 이평선입니다. 21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21 이평선을 또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잠깐 눌렸지만 이게 추세 전환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자, 21 이평선이에요. 자, 21 이평선을 그대로 쭉 연결하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 돌파하고 난 뒤에 저점은 높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점 그 다음 저점 그러면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옆으로 평행되게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놀다가 여기 딱 올라타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이렇게 돌려가는 이렇게 급한 그 점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내려가던 자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상한가로 갖는 거는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오늘 뭐 종가를 잡고 싶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가능했지만 이급여시나 이런 친구들은 점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장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성 안에서 또 막 이 차트를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오르겠지 안 오르겠지 이러면서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선침해하고 빨리 나오면은 아 뭐 그래 또 좋은 자리 확실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너네들끼리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강 소재 볼게요. 고점을 만들고 난 뒤에 저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저점, 고점, 저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큰 W자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이렇게. 근데 좀 이게 밑에서 여기 좀 올라탈 때쯤 돼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할 만한데 지금 얘는 그 자리를 주지 않고 여기서부터 그 갭 상승을 해가지고 날라간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 안에서 가까이서 또 보면은 더블 바닥을 이렇게 만들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지는 더블 바닥 만든 경우에는 자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또 분봉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 이 안에서 또 더블 바닥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죠? 더블 바닥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더블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똘바닥을 안 만들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V자로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게 냅둬라. 그런 거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 동물, 백신, 방역 이런 친구들이 사실 대장주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성사료 대장주입니다. 우성사료 대장주고요. 그리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죠. 이게 돼지 열병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사료나 이런 친구들은 또 대북주에 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강하게 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료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강한 친구다,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양돈주가 좀 많이 오를 줄 알고 윙이푸드가 많이 갔었거든요. 윙이푸드가 이때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여기서 지금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윙이푸드가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얘는 여기를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은 되게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윙이푸드가 대장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손 FNG는 뭐 제가 매매한 거니까 뭐 그렇고요. 아까도 봤지만 이게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 일단 고점을 연결하는 선도 중요하고요. 저점이 떨어지다가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W 만드는 자리 자 이런 W를 만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가능하다 그 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돌리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인다면 우리가 예측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개하고 그 다음에 오리 관련주 오리는 정다운 있죠. 정다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더블바닥 만들고 난 뒤에 그죠? 더블바닥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날라갔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간 게 마니커 NFG죠. 얘는 뭐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충분히 바닥을 두 번 만들고 이전 고점도 지금 뚫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도 사실 이런 상한가 가고 이렇게 강하게 나온 애들을 바로 내일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TV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분들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 답이 없고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 따라서 대응을 할 뿐이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갔어요. 6개주 관련주들 아까 받는 것들이고요.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 먼저 선침해를 하자. 그리고 선침해를 할 때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을 하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좀 비중을 나눠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한다면은 수익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